지난 20대 국회는 여야의 적대적 대립과 소모적 파행 등으로 얼룩졌고 심지어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어떻게 이뤄야 할지를 두고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 원로들은 대화하고 양보하는 정치 문화를 강조하면서 분권형 개헌이나 상향식 공천제도 등 제도적 개혁이 받쳐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전국을 어떻게 보는지 정치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한 정부, 한 당파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없다 보기 때문에 반드시 분권과 협치를 통해서 가치 문제를 푸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은 지금까지의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네. 야당은 거기 반대해서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20대 국회처럼 이 정치가 협치가 없는 일방통행식 대결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 선진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반면 과거처럼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다면 소통과 협치로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진영 논리로 나뉜 극단적인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로 꼽힙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네 편, 내 편 완전히 갈라져. 이제는 정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을 때 결국 우리 국민 화합은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정치는 혼자서 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거국내각을 조직한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경제 비상회의를 두더라도 모든 그 다양한 세력들이 다 뭉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분권형 개헌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우고 국민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나싱이 게임이기 때문에 죽고 살기로 싸우는 것이죠. 총선 끝나고 바로 헌법 개정에 착수해서 낙하산이 아닌 상향식 공천 제도도 권력의 집중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국회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당의 주류나 권력에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효 스님의 화쟁 정신은 공존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정치권이 구현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화쟁은 다투는 걸 그냥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툼은 다툼대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골, 목표를 향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진영 논리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꼬인 매듭을 푸는 것이 앞으로 21대 국회의 역할이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